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단종은 살아있다. 영화 한 편이 관객 940만 명의 가슴을 뒤흔들고 실제 역사 속 인물의 무덤에 참배객이 몰려들며 500년 전 왕의 죽음에 분노한 사람들이 세조의 등공식 누리집에 비난 댓글을 남기고 있다. 단순한 영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스크린 너머로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마침내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3월 3일 하루에만 19만 1,493명이 극장을 찾으면서 누적 관객 수 940만 명을 넘어섰다. 3월 새학기가 시작된 평일 기준으로 하루 20만 명 수준의 관람객이 유지된다면 오는 3월 6일 혹은 7일께 1,000만 돌파가 확실시된다는 분석이다. 이 영화가 1,000만을 달성할 경우 2024년 4월 개봉한 범죄도시사 이후 무려 1년 10개월 만에 기록이 되며 한국 영화 역사상 25번째 1,000만 영화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사극 장르로 한정하면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왕의 남자 2005, 광해, 왕이 된 남자 2012, 명량 2014에 이어 사극 장르에서 네 번째로 1,000만 고지를 받는 작품이 되는 것이다. 이 세 작품 모두 당시 사회적 맥락과 맞물리며 이례적인 흥행을 기록한 바 있다. 그렇다면 왕과 사는 남자 역시 단순한 흥행 그 이상의 무언가를 이 시대 관객에게 건네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이 영화의 흥행 과정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지난달 4일 개봉 직전 사전 예매자는 15만 4천여 명으로 기대치에 비해 높지 않았다. 개봉 첫날 관객 수도 12만 명을 밑돌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극 초반에 자기적인 이야기 전개와 어설픈 컴퓨터 그래픽이 지적받으며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벌어진 일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었다. 소셜미디어 SNS를 중심으로 관람 후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영화 속 이야기를 현재의 감정과 연결짓는 이야기들이 넘쳐났다. 개봉 2주차 주말에는 오히려 관객이 첫 주보다 더 많아지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설 연휴에는 경쟁작 휴민트를 큰 격차로 따돌리며 본격적인 흥행 가도에 올라섰다. 그리고 개봉 4주차인 3일절 연휴에는 하루 관객 수 80만 명을 넘기며 개봉 이후 최고 기록을 세웠다. 역주행 영화는 영화 역사 속에서 드물지 않다. 그러나 개봉 4주차에 오히려 최고 관객 수를 기록한 사례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통상 영화는 개봉 첫 주에 가장 많은 관객이 몰리고 이후 점차 감소하는 패턴을 따른다. 왕과 사는 남자는 그 공식을 완전히 뒤집었다. 이 영화가 이토록 깊은 반향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러 각도에서 분석한다. 역사학자 심용환 역사엔 교육연구소 소장은 단종과 어뭉도라는 역사 속 실존 인물의 조합이 갖는 힘을 강조했다. 그는 단종의 죽음이 조선 전기에는 금기로 취급되다가 후기에 이르러 복권되고 어뭉도라는 인물이 부상하는 과정 자체가 조선시대 이래로 민심을 움직이는 이야기의 소재가 되어왔다고 설명했다. 영화는 왕의 비극에 머물지 않고 어뭉도로 상징되는 평범한 인간의 시선에서 슬픔과 용기를 그려냈다는 것이다. 심 소장은 특히 내란 사태로 민주공화국의 정당성이라는 문제에 부딪혔던 한국 사회의 분위기, 그리고 지쳐있던 한국인들의 마음에 이 영화가 더 크게 다가온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역사 속 권력 찬탈과 그에 맞서 난 평범한 인간의 선택이 현재를 살아가는 관객들의 정서와 공명했다는 분석이다. 홍수정 영화평론가는 이 영화와 지난해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서울의 봄 사이의 연결고리에 주목했다. 두 영화 모두 비극의 정치사를 다루면서 역사의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비극을 막아보려는 인물을 그린다는 공통점이 있다. 홍 평론가는 왕과 사는 남자는 과거 자신이 지지하는 통치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대중의 무의식 속 좌절감에 감흥한다며 관객이 영화를 보면서 현재의 감정을 역사 속 사건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화가 건드리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숨겨진 욕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영화 개봉 이후 일어난 실제 사회적 현상들로도 뒷받침된다. 경기도 광릉에 위치한 세조왕릉 공식 누리집에는 세조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고 이 현상은 온라인에서 밈미처럼 화제를 모았다.
단종이 생을 마친 유배지이자 그의 무덤 장릉이 있는 강원도 영월에는 영화 개봉 이후 방문객이 눈에 띄게 급증했다. 관객들이 영화를 단순히 스크린 속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체험의 영역으로 확장시켜 소비하고 있다는 증거다. 500년 전 역사를 다룬 영화가 실제 역사 현장을 바꿔놓고 있다는 사실은 이 작품이 지닌 힘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왕과 사는 남자는 흥행 규모에 비해 제작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도 의미심장하다. 이 영화의 손익분기점은 260만 명이며 순제작비는 약 100억 원 수준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사극 장르임을 고려하면 결코 대작이라 볼 수 없다. 볼거리가 화려하지도 않고 이야기 구조가 복잡하지도 않다. 최근 극장가에서 제작비 200억, 300억 원대 대형 장르 영화들이 줄줄이 흥행에 실패하는 흐름 속에서 왕과 사는 남자의 성공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해 최고 흥행작 좀비 딸이 중급 규모 영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데 이어 왕과 사는 남자 역시 그 흐름을 이어가며 중급 영화 제작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영화업계의 시선이 모인다. 올해 초 순제작비 30억 원대 중저 예산 멜로 영화 만약에 우리에 이어 왕과 사는 남자를 잇따라 성공시킨 투자배급사 쇼박스의 조수빈 홍보팀장은 자극적인 콘텐츠가 주류를 이루는 OTT 시리즈와 달리 극장에서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영화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또한 최근 흥행작들인 파묘, 좀비 딸 등을 언급하며 강렬한 서사의 힘 못지않게 캐릭터 간의 밀도 있는 관계성이 중요한 관람 포인트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객은 단순히 이야기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 사이의 감정과 관계에 깊이 공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왕과 사는 남자에서 단종과 엄흥도 사이의 관계가 바로 그 핵심이다. 영화의 최종 관객 수가 어디까지 이를지도 업계의 관심사다. 영화 산업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해 오는 3월과 4월 한국 영화 경쟁작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 왕과 사는 남자의 독주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쏠림 현상이 영화 산업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정지욱 영화평론가는 큰 흥행작이 나오면 극장을 찾은 관객들의 선택이 다음 영화로 넘어가야 산업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영화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작품의 흥행이 산업 전체의 발전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단절 속에서 흥행 양극화가 고착되는 구조를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1,000만 관객이라는 숫자가 한국 영화 전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 하나의 예외적인 성공에 그치고 마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왕과 사는 남자가 한국 관객에게 어떤 깊은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사실이다. 처참하게 쫓겨난 왕의 곁에 남겨진 한 평범한 남자의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의 이야기처럼 들렸던 것일지도 모른다. 역사는 과거의 것이지만 역사가 건드리는 감정은 늘 현재의 것이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보셨나요? 단종과 엄흥도의 이야기가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와 어떻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더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